뭔데 그랬어요. 예? 원상 회복했는다며. 원상 회복이 뭔데? 그건 저도 모르잖아요. 없어. 법만 만들어놓고 그게 없어요. 그 법하고 이게 안 맞고 또 법보다 먼저 적용이 있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못 막아요, 못 막아. 그래서 어떤 동네에 뭐 국도가 지방도가 확장한다 이러면 대부분 형님들이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명호가 대단히 받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받기 어려워지는 거라서 호재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트래픽이 늘어나는 그건 맞죠. 그럼 조명호가 되는 땅을 사든지 조명호가 받는 조건에 사든지 그것 아니면 지목이 되면서 진출이 도로 깔아뭉개고 쓴 흔적이 명확하든지 그런 걸 사셔야 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요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어디 거 사라고요? 빨대 주변 거 사라고. 빨대 주변 거. 참고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사업 속도 되게 빠르거든요. 김포에서 광명까지 구간 착공 했습니다. 공사하고 있고요. 광명에서 수원 개통했죠. 그리고 최근에 민자 사업자가 현대산업개발인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이 하나 더 있는데 충남 당진에서 그 수원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제안하겠어요. 민간이 제안한 거기 때문에 노선은 아직 실시계획 기본계획 잠깐만요. 민자 적격성 하기 전까지는 어딘지 안 알려주거든요. 어쨌든 도로가 어디냐면 요거랑 연결한 요거랑 지금 보면 서울 문산간 도로가 연결해가지고 광명까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민간 제안한 도로는 보니까 시흥으로 안산으로 해가지고요. 어디로 오는 도로냐면 송악으로 오는 도로예요. 이렇게. 그럼 송악에도 어떤 호재가 하나 더 있냐면 성문면, 성문국가산업단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산업철도 이게 예비타당성 면제 노선이거든요. 요 계획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전에 뭐 하려고 했던 데냐면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지정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 도로는 자꾸 쏠리죠. 맞죠? 빨대 꽂는 도로 중요하다니까. 1외곽, 2외곽 뚫고 지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 중요하고 사업 진행 속도도 대단히 빠릅니다. 대단히 빠릅니다. 특강 때 했던 건데 정규 강의 오신 분들 특강 거의 안 들었으니까 한 개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원룸면을 되게 많이 놀았죠. 낙찰받은 게 실전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9억에 낙찰받은 공장이고 계획관리지역 562평에 자동차 관련 시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사진을 엄청 잘 찍었어요. 이 사람 완전 중개사에 뭐 사진 찍는 그런 직업 갖고 있는지 가면 완전 개쓰레장이거든. 난리도 없는데 와 사진은 버드다이 찍어놓은 거예요. 폐공장이다 보니까 완전 썩었거든요. 근데 이 공장의 위치가 어디냐? 도내리 여기잖아요. 원롱 IC 생길 예정지였어요. 그때는 원롱 IC 개통하기 한 2년 전쯤에 낙찰을 받았고 제2외곽 고속도로 IC가 여기 생기거든요. IC에서 엄청 가까워요. 자 그러면 질문 78번 지방도내 도로 확장 할까 안 할까? 이 도로 갖고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직업 갖고 있는지. 근데 이 공장의 위치가 어디냐? 도내리 여기잖아요. 원롱 IC 생길 예정지였어요. 그때는 원롱 IC 개통하기 한 2년 전쯤에 낙찰을 받았고 제2외곽 고속도로 IC가 여기 생기거든요. IC에서 엄청 가까워요. 자 그러면 질문 78번 지방도내 도로 확장 할까 안 할까? 이 도로 갖고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에 파주 희망 프로젝트라는 산업단지 신도시 도로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 요것도 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물이 먼저 있어요? 도로 확장이 먼저예요? 건물이 먼저 있죠? 조명이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확장해도. 근데 지금 이런 물건이 얼마느냐? 이게 9억에 낙찰 받고 7억 6천인가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 쳤거든요. 월세 380 받고 있습니다. 9억에 상가를 사도 380 안 나오잖아요. 월세 380 받고 있는데 낙찰 받은 유은상 외 1명이 운영진인데 운영진은 동생한테 요즘 얼마나 올릴까? 형님 평당 500원 합니다. 이러는 거야. 500 하면 28억이거든요. 야 400만 해라. 그래서 내가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러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 원리 그대로 따져봐봐요. 빨대 꽂는 도로 2외곽 지나서 빨대 꽂는 도로에 성장관리권역에 계획관리지역에 앞에 도로 폭 몇 메다? 그래 그것만 딱 맞춰서 하면 살 거 엄청 많다니까. 근데 가봐요. 사고 싶을 것 같아? 겁나게 안 사고 싶어. 이거 낙찰받고도 불허가 되자고 엄청 그랬다니까.
왜 일명 말고 앞에 요 땡땡이 그러니까 내가 아유 조용해라고 내가 하지. 성장 관리권역에 계획관리 지역에 앞에 도로 폭 몇 미터? 그래 그것만 딱 맞춰서 하면 살 거 엄청 많다니까. 왜? 성장 관리권역에 계획관리 지역에 앞에 도로 폭 몇 미터? 그래 그것만 딱 맞춰서 하면 살 거 엄청 많다니까. 근데 가봐요 사고 싶을 것 같아? 겁나게 안 사고 싶어. 이거 낙찰 받고도 불허가 되자고 엄청 그랬다니까. 왜 일명 말고 앞에 요 땡땡이 그랬다니까 내가 아유 조용해라고 내가 하지. 그랬거든요.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땡땡간 도로가 개통한다. 땡땡간 도로 말고요. 도로공사급 도로, 고속도로 같은 게 개통한다. 그러면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늘어나는 게 언제부터? 공장에 대한 이슈가 언제부터 나온다고요? 산업단지 여기 만들겠다 이런 게 보통 언제쯤 나온다고요? 도로 개통 한 2년 전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 원리 그대로 따져봐봐요. 빨대 꼽는 도로, 2회가 지나서 빨대 꼽는 도로에 성장관리권역에 계획관리 지역에 앞에 도로 폭 몇 미터? 그래 그것만 딱 맞춰서 하면 살 거 엄청 많다니까. 근데 가봐요 사고 싶을 것 같아? 겁나게 안 사고 싶어. 이거 낙찰 받고도 불허가 되자고 엄청 그랬다니까. 왜 일명 말고 앞에 요 땡땡이 그랬다니까 내가 아유 조용해라고 내가 하지. 그랬거든요.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땡땡간 도로가 개통한다. 땡땡간 도로 말고요. 도로공사급 도로, 고속도로 같은 게 개통한다. 그러면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늘어나는 게 언제부터? 운영진인데 운영진은 동생한테 요즘 얼마나 이럴 거예요. 분위기가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많이 운영진인데 운영진은 동생한테 요즘 얼마나 이럴 거예요. 형님 평당 500원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500 하면 28억이거든요. 야 400만 해라. 이러면서 내가 너무 비싸지 않냐.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괜찮죠? 분위기가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 생각해보세요. 이거 한 3년 지나가지고 20억 할 땅인데 운영진은 동생한테 요즘 얼마나 이럴 거예요. 형님 평당 500원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500 하면 28억이거든요. 야 400만 해라. 이러면서 내가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러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 원리 그대로 따져봐봐요. 빨대 꼽는 도로 2회가 지나서 빨대 꼽는 도로에 성장관리권역에 계획관리 지역에 앞에 도로 폭 몇 미터? 그래 그것만 딱 맞춰서 하면 살 거 엄청 많다니까. 근데 가봐요 사고 싶을 것 같아? 겁나게 안 사고 싶어. 이거 낙찰 받고도 불허가 되자고 엄청 그랬다니까. 왜 일명 말고 앞에 요 땡땡이 그랬다니까 내가 아유 조용해라고 내가 하지. 그랬거든요.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땡땡간 도로가 개통한다. 땡땡간 도로 말고요. 도로공사급 도로, 고속도로 같은 게 개통한다. 그러면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늘어나는 게 언제부터? 공장에 대한 이슈가 언제부터 나온다고요? 산업단지 여기 만들겠다 이런 게 보통 언제쯤 나온다고요? 도로 개통 한 2년 전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와도 도로공사에도 동네 바뀌는 분위기가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 생각해보세요. 이거 한 3년 지나가지고 20억 할 땅인데 최저가가 9억이었어요. 그럼 엄청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9억이지. 대출 끼고 사면 내 돈 투자금 둘이서 투자했잖아. 1인당 8천씩 투자했어요.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서 그 마저도 줄었거든. 그래가지고 20억에 3년 지나서 20억이라 잡아도 그럼 1억 몇천 넣고 차익이 10억이잖아요. 3년간에. 월세 받으면서. 표정들이 왜 이래 이거. 부러워서 그런 거죠. 예. 보면 여기 입찰했던 계획관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요 계획관리 지역도 경매 나왔다가 우리가 신권 금액 입찰했는데 경매가 취한됐었어요. 여긴 요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빨대 꼽는 도로 주변에 거 사면 되고요. 한번 볼게요. 땡땡간 도로가 개통하면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트래픽의 방향이 그래서 IC 쪽으로 옮겨온다. 그거는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정주 인구가 늘어난다. 특히 어디? 성장관리권역일 때 정주 인구가 특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자연보전권역인데도 늘어납니까? 당연히 늘어납니다. 경기도 광주가 보면 그 제2외곽 고속도로 개통한 도착 IC 이런 데가 있거든요. 제2외곽 고속도로가 있고 포곡 있고 도착 IC 있죠. 그죠? 경기도 광주 사람들 중에 도착이라는 동네가 있는 데를 자체를 몰라. 근데 여기도 야 이 후진 동네도 IC 개통하니까 완전히 그 내신 9등급짜리였는데 한 7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땅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 도척 주변도. 근데 이 도척이 시간 더 지나면 제2외곽 고속도로가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디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를 붙고 이게 제2외곽이 요렇게 올라가서
양평에서 화도로 갑니다. 화도 가서 수동면 가서 서울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되게 많이 올랐다고요. 여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이 어디예요? 자연보전권역이거든. 그래도 올랐어요. 그래도 창고 공장 수요가 많아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사례를 한 개 보겠습니다. 뉴스를 열었더니 안성시 보계면 동신위에 안성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추진합니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2021년 5월 10일자죠. 그죠? 그럼 이때 당시로서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하기 한 2년쯤 앞둔 시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재정 방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공정에 맞춰서 예산이 딱딱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늦어진다는 말 전혀 없었거든. 근데 막판 가가지고 늦어진 거예요. 막판 가가지고. 그래 아무튼 요런 게 생겼죠. 안성에 산업단지 치면요 추가로 뭐 들어온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럴 때 땅을 어떤 거 사면 좋냐. 여기가 안성 보계면이고 여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거든요. 봐봐 여기 전부 다 뭐예요? 토지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다 전답이죠. 농사지고 있죠. 초록색이란 말이야. 이거 다 생산 녹지거든. 다 이 동네 생산 녹지인데 여기다 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를 개통했겠어요? 아 안성에 쌀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고속도로 실어서 서울로 나르려고. 그거 아니잖아. 성장관리권역이니까. 이런 것도 생긴다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개통한다 이러면 성장관리권역에 예? 언제쯤 개통 한 2년쯤 전에 계획관리 사면 좋나요? 6m 도로 되는 거? 예, 그것도 좋고요. 정주인구 늘어나가지고 트래픽을 받을 만한 자리도 좋나고요? 예, 그런 데도 굉장히 좋죠. 볼게요. 동신리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데가 화면에 보시는 요쪽 동네인데 여기를 딱 치니까 도로구역이 이렇게 나오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고요. 그 다음에 38번 국도의 도로구역이거든요. 근데 이건 도로구역이 아니죠. 그 보면 요 땅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진입하고 요렇게 진출 허가 받아서 한 땅이 안 했어요. 요 등기부를 떼보면 S그라운드라는 회사가 갖고 있거든요. 접니다. S그라운드 뭔 뜻이냐면 스타벅스 할 땅을 영어로 S그라운드.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하는 투자가 이래요. 뭐 대단한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정주인권 늘고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그 해당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거나 그거를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전에 사는 거죠. 예. 아까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 동네에 없던 공장도 되게 많이 생겼죠. 그죠? 없던 공장들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회원님들 공장 많이 생기니까 공장 앞에 땅 사세요. 나는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유통회사에서 점포 개발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한 개인데 요렇게 산업단지 그 아주 큰 사이즈 아닌 것들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데 앞에 땅 사가지고 상가 건물 짓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별로 추천 안 해요. 왜냐면 이런 데 공장의 근무인들이 그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시요. 산업단지가 이렇게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구매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 공장 가서 근무인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요. 뭐 10명, 20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가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가셔도 돼요. 네. 엄청 중요한 건데 비행기? 제주도 가는 거 아니죠? 놀러 가는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인강으로 마저 들으세요. 예. 아유 얄미워. 중요한 거 다 끝났는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공장들이 근무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입고 있는 셔츠 공장 이런 데 알바할 때 그때 공장에 근무인들 엄청 많거든요. 와, 근데 이런 데는 자동화를 다 해버리고 기계를 다 돌려가지고 근무인 일단 정말 작고 그나마 있는 근무인들도 그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많아가지고 진짜 근무인이 작아요. 그래서 요런 데 앞에 거 사라고 아니야 난 못 권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화성시에 그 로드 사이드변에 있는 편의점들 매출 조사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역시나 이게 단지 한 개 보는 편의점들 매출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요. 어쨌든 정주 인구는 어쨌든 공장은 겁나 많이 생겼죠. 맞나요? 어떤 거 살까요? 집 짓기 좋은 땅 살까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공장들이 트래픽이 IC 쪽으로 몰리잖아요. IC로 가려면 여기는 아니겠지만 이 근방 공장들은 IC 갈 때 여기로 간다 이렇게. 맞죠? 그 길에 바로 편의점 미니스톱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자리가 처음 지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귀신 나올 것처럼 생겨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좀 듬성듬성합니다. 2014년만 딱 돼도 차가 겁나게 많죠. 그죠? 그리고 좀 지나니까 계속 차가 많아요. 예. IC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미니스톱이 하루에 310만 원을 팔아요. 310만 원이면 편의점 전체에서 상위 한 5% 정도 되는 매출인데 어마어마한 매출 나오죠.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한다. 그러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관리권역에 계획관리지역에 6m 도로 접한 거를 RC 개통하기 한 2년 전에 오케이 그럼 좋아요. 아니면 요런 거 공장 산업단지 생기는데 트래픽 방향이 여기로 와서 상업적 가치가 쑥 올라갈 거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도지방도 모양 마크를 보면 고속국도는 우리하고 상관없죠. 특광시도 이렇게 생겼고 국도지방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나마 지방도가 국토관리청에서 깔아주고 그 다음에 관리는 지자체 니들이 해라 해가지고 그나마 지방도가 좀 수월해요. 그나마. 자 여기까지 하고 지구 단위 계획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럼 먼저 가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끝났어요. 근데 요거 모르면 똥 밟을 수도 있어요. 빨리 할게요. 저도 마치 7시에 강의 또 있어요. 알아서 스케줄 잡으라 했더니 직원이 그냥 지몸 아니라고. 자, 지구 단위 계획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토지용 계획 확인서상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용도 지역 무시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그것만 보면 돼요.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하고 공차고 놀고 들어온다. 그래서 공차고 놀고 집에 들어가면서 아들 뭐 먹을래? 이랬더니 아들이 돈가스 먹지요. 야 무슨 돈가스는 돈가스야. 김치찌개 먹어 이러면 제가 이겨요. 왜요? 우리 아들 이름이 김지목이야. 지목. 나는 용도 지역. 누가 이겨? 내가 이기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김치찌개 끓여 이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시락국 끓여놨는데 와이프 이름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할 때 용도 지역 위주로 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이다. 아 그럼 지구 단위 계획 봐야 돼요. 토지용 계획 확인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만 써놨지만 세부 내역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필지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종류랑 그 다음에 뭐 학술적인 것보다는 이제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투자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아까 와이프 가로 열고 닫고 지구 단위 계획 이 메뉴를 그래서 실학국으로 정했죠. 그죠? 그럼 집에 메뉴 결정권은 와이프만 있나요? 와이프를 이기는 사람 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시엄마, 시어머니. 애들은 지목이에요. 애들은 지목이야. 맨 밑에. 시어머니가 있죠.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시락국이란 말 듣고 안방에서 문을 삐곡 열고 나오면서 며느라 아유 시락국도 좋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신선노나 해먹자 이러면 그러면 이제 메뉴가 바뀌는 거잖아. 잘 들어봐봐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메뉴를 정해버리네? 주방에 며느리가 들어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며느리가 들어가 있다? 그럼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이 토지용 계획 방에서 들어가 있으면 시어머니 격인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격인 택지개발지구 이런 이름은 잘 안 들어가요. 지구 단위 계획만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지구 단위 계획 누가 메뉴 짠 거예요, 사실은? 시어머니, 택지지구죠. 맞나요?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지개발지구에 토지용 계획 확인설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판교가 무슨 지구죠? 판교지구라 그러나? 판교 신도시? 그럼 판교지구라는 말 써놓느냐? 흥덕지구라 써놓느냐? 안 써놓고요. 시어머니 이름 안 써놓고 주방에 누가 들어가 있다? 지구 단위 계획만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거꾸로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불편해서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시어머니 이름 뭐뭐 있어요? 정비구역, 재개발구역, 그 다음에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라서 지금 땡땡 산업단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어쨌든 시어머니급의 있잖아요. 정비구역, 산업직접 활성화법에 만든 그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안 써놓지만 사실상의 필지별로 지구 단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종 지구 단위 계획, 2종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종 지구 단위 계획은 뭐 건대입구역이라든지요, 뭐 서울시내 더블 역세권 된 데라 그런 데가 거의 다 1종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낮은 단계의 시가지였는데 여기를 높은 단계의 시가지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동네를 좀 체계화시켜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개발 하려, 개발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그 동네를 좀 체계화시켜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뭔 소리냐면 낮은 단계의 시가지였는데 여기를 높은 단계의 시가지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동네를 좀 체계화시켜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개발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있겠죠. 근데 또 이런 말은요. 그 땅은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있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말이 맞는 말이에요? 두 말가 맞는 말이에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순수한 지구 단위 계획 있잖아요. 시어머니 없는 거. 정비구역이다. 뭐 산업지적 활성화법에 따른 뭐 산업단지 만드는 거다. 이런 거 빼고요. 빼고 순수하게 지구 단위 계획만 있는 것들은 속도가 대단히 느려요. 이게 용도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빠잖아요. 용도 지역. 아빠가 애한테 공부해 이러면 야 들어가서 공부해 이러면 공부만 하면 되는 거잖아. 엄마는 어떤 식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공부하고 학원은 어디 다니고 옷은 뭐 입고 친구는 누구 만나고 이거 다 정해주잖아. 맞나요? 그럼 공부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속도가 느리다니까. 그래서 회원님들이 어느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다. 쌤 이 땅 살까요? 왜요? 이제 개발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다는데요. 함 사봐. 한 10년 간다니까. 특히 구도심 일종 지구 단위 계획의 속도가 대표적으로 느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태원 사고 터졌을 때 이태원 지구 단위 계획을 대단히 비판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 기반 시설도 그렇게 없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뽀글뽀글한 동네인데 거기를 세상에 하필 건축을 해놓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보세요. 도로가 이런 동네인데 몰릴 때 한 번에 왕창 몰리잖아요. 그죠? 지구 단위 잘 보면 여기 빨간색이 그 무슨 호텔 있는 자리고 요게 그 사고 난 도로거든요. 근데 봐봐요. 필지 엄청 작죠? 붙여놨죠. 점 찍어서 붙여놨죠. 이렇게. 하필 건축. 너가 지을 거면 하필해. 이런데 도로 넓히는 계획도 없고 하필 건축 위주로 해놨거든. 쌤 두 분 어떻게 마음 잘 맞아요? 공부 같이 앉아서 하는 불편하죠? 이어도 불편한데 땅 주인끼리 마음 합해하고 집 지어야 되겠어요? 속도 대단히 느리죠. 그러니까 이건 지구 단위 계획 용산 이 동네가 이태원 이 동네가 지적도가 일제 때 있던 그 지적이니까 이렇게 하필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좀 좋아지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이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지 10년 넘었고요. 이거대로 개발한 건물 내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하나만 한 거네. 돈만 쓰는 거라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순수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간다. 구시가지의 순수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간다. 속도 엄청 느려요. 왜 느리냐? 하필 건축이 많아서 결정적으로 느려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다. 다시요. 애 공부 계획 세운다. 공부 계획은 누가 세워요? 엄마가 세우는데 공부 정작 누가 해요? 애가 하는 거죠. 지자체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요. 근데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개발은 누가 해요? 민간이 하거든. 속도가 엄청 느리다니까. 회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공공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니까 걔네들이 주도를 해서 개발에 앞당긴다. 아니라니까. 지구 단위 계획 속도 굉장히 느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땅 산다. 그럼 막 인생 효율 안 사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그 지구 단위 계획 보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보고 땅 사고 이러면 뭐 한 120살 이렇게 살아줘야 남 70살 때 되는 정도 됐을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종 지구 단위 계획은 대상지가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필지가 커요 작아요? 큼직큼직하겠죠? 이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대체로 어떤 식이냐면 구시가지는 하필 건축이 많아서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계획관리지역 허허벌판 동네 이런 데는 허허벌판 동네에 뭐 이런저런 철도나 IC 호재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경우 이거는 속도가 빨라요. 빠르다기보다 느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부분의 지구 단위 계획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앞에는 상가 짓고 뒤에는 주택 짓고 그렇게 지어주면 니들 뭐 이렇게 인센티브 좀 줄게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종 지구 단위는 속도가 좀 그나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물의 색깔 싹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러프하게 해놓은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다 써놓을 수 있어요. 자, 온수동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구로구청 가서 볼게요. 구로구청에 분야별 정보에 도시 행정으로 가면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구청마다 지구 단위 계획 올려놓은 그 위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쭉 보니까 겁나게 많네. 온수역 일대의 지구 단위 계획 보면 시행지 침 볼까요? 요거 말고 요걸 볼게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은 거고 자, 이 번지가 57-1번지니까 요 번지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57-1번지다 하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자, A-3블럭에 뭐 획지번호 2
그 위에 표 보면 찾아보면 도면이 있을 거예요. 친구 많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가로 여기 뭐라 해서 공동개발 권장 지정 변경됐네. 이거 뭐예요? 다 같이 지으란 말이에요. 지금 세부 내용은 다 안 읽어봤어. 이게 좀 한번 변경된 것 같아요. 예전에 변경 나올 때는 변경된 것 같은데 변경 나올 때는요 공동개발 지정이었어요. 지정. 다 같이 지어야 돼. 그럼 한 명만 안 짓는다 그러면 건축허가 안 나요. 그래서 다 사서 짓든지. 예? 사실 이 11개 필지가 마음이 맞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개발업자가 와서 전체를 다 사서 지어야지 그제서야 여기가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온수역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개발했는가? 여기 온수철강 있는 건물인데 개발 안 했죠? 옛날 그때 그대로죠. 그죠? 자, 온수역 지구 단위 계획을 언제 수립했냐면 이게 2008년도에 했어요. 아, 이거 지금 변경된 거 올려놨네. 아, 참.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수역 지구 단위 계획을요, 맨 처음 수립한 게 2008년입니다. 그럼 15년 지났잖아요. 하나도 안 됐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이 맡아가지고 개발된 데가 온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다 묶어놨거든. 네. 그래서 구도심은 속도가 되게 늦어요. 가끔 그 중공업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계획 가는 구역이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좋아요. 특별계획 가는 구역은 그 블록을 전체로 지어라. 그러면 심의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인센티브 주겠다는데 중공업 지역에 특별계획 가는 구역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지산허가, 취직산업센터 허가 해주는 것들이거든. 그 다음에 용산의 한남동 쪽에 있는 특별계획 가는 구역에서 그거는 아파트 짓게 해주겠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가 일반 주거지역이거든. 그 아파트 허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 다 묶어 갖고 오면 아파트 허가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거 설명 안 하냐면 우리가 그거 할 사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용산 가서 한남동 한 블록 사겠어요? 다 아파도 못 사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예. 수강생 중에 여기 보면 지목이 도로인 땅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낙찰받았거든요. 요 가운데 도로가 있죠. 사도죠. 요 사도의 일부 지분을 나온 게 있어가지고 4제곱미터를 낙찰받은 분이 있어요. 상가 10인가 모르겠다. 되게 작은 땅 낙찰받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 이분은 이런 땅을 가질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느낌이 아 상당히 남 하는 거에 비협조적인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자 지목이 도로입니다. 현황도 도로고 지목도 도로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얼마야? 대지가 1000이다. 도로는 감정평가가 보상으로 가면 사도면 대지가 1000이면 사도는 보상은 200이거든요. 감정평가는 3, 400쯤 될 거야. 경매니까. 그게 유차 될 거예요. 그래서 평당 낙찰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대지가 만약에 평당 5천 한다. 근데 우리는 도로를 한 평당 한 200이나 100이나 받았나? 그럴 거예요. 100쯤에 받았다 치고. 그래서 한 5평쯤 된다. 그럼 여기 시행하는 사람이 와서 5평, 도로 5평 갖고 와. 평당 대지를 5천에 사니까 네 도로잖아. 사도잖아. 내 1000 쳐줄게. 팔 거야 말 거야? 팔려 말려요. 평당 100에 낙찰받았는데 대지가 5천에 사면서 난 도로라고 1000 쳐준대요. 팔려 말려요. 난 도로잖아. 도로답게 튕기면 안 돼요? 이래야지. 뭐야 나 도로 취급해? 나 팔아. 그럼 이거 다 못 짓는다니까. 완전 알바끼죠. 나 도로 취급해. 니 나한테 내가 도로라고 도로를 사지만 사서 하필해서 너 대지를 쓸 거 아니야. 그럼 대지값 쳐줘. 아니 도로를 어떻게 대지값 쳐? 나안 판다고. 난 도로가 좋아요. 이러면서 나 도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 여기 땅 좀 다 개발 못해요. 그분이 딱 그 잘하겠더라고. 그래서 훌륭하다고 해보라고 해요. 내가 한 말이 언제 팔릴지 모른다. 언제 팔릴지 모른다. 근데 팔면 무조건 더 크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4-5평짜리를 맞죠. 대지값 안 쳐주는 건데 못하겠다면 다 개발 못하거든. 그래서 개발이 할 때는 쳐줄 것 같아요. 내가 뭐 지목만 도로지 나중엔 대지를 쓸 거 아니냐 이렇게. 쌀받게 되는 유형 중에 한 개가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지구 단위. 근데 단점 뭐? 언제 팔릴지 몰라. 네. 여기 청량리 지구 단위 계획인데요. 청량리 지구 단위 계획은 이제 보면 청량리 서부 개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상업 주거 결합지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용역 발주했다고 해야죠. 그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용역 발주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리가 철도 호재라든지 재개발 호재 때문에 좋아지는 거 맞나요? 그건 맞지. 근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요 동네 좋아진다. 그거는요. 지금 사면서 기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용역 발주하면 2022년 되면 지구 단위 계획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내용이 또 하필 건축 위주로 돼 있다. 그럼 속도가 엄청 내리다니까.
그 다음에 요 뒤에 사례 보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거개발진흥지구 할 때 했던 경기도 광주 초월역 쪽 사례거든요. 자, 경기도 광주역에 요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이 대단히 많고 기억나십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많고 기억나셔요? 여기가 무슨 철강집 자리고 여기 스타벅스가 마루 문짝 몰딩 자리고 맞죠?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정주인구가 늘었어요. 자, 그 정주인구가 늘어서 상업적 가치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럼 왜 정주인구가 늘었느냐라고 하자면 그 뒤가 지구 단위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는 데도 대단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집 지으라고 독려하는 데가 있었어요. 앞에는 상가 지으라고 한 거였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옛날급 로드뷰 보자면 이게 경매 났을 때 로드뷰인데 요게 이제 요게 대형철강이고 요게 대형철강 소유했는 창고가 그때 경매 나왔던 거예요. 매매도 나오고 경매도 나오고 했던 거거든 그때. 근데 여기를 이제 가급적이면 다시요. 화면에 보시면 이쪽은 뒷라인이잖아요. 역 앞에 대로변역이죠. 그래서 대로변의 지구 단위 계획은 다시요. 계획관리적이죠. 필지가 크죠.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지어. 그러나 대로변으로는 상가 용지로 지어. 뒤쪽은 주거용으로 지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어디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은 보통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지으면 계획관리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은 고층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고층이 아니지만 조화는 맞죠. 앞쪽엔 상가, 뒤쪽엔 주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창고 공장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도 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손봐서 그렇게 하게끔 강제할 수도 있고 권장할 수도 있고 권장한 대로 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여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이야기 요거 사례인데 사귀자 헤어지자 다시 사귀자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회원님들이 주의를 안 하면 실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쓰레기 같은 말인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거는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지 뭐 이런 것들은 건폐율, 용적률,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 찾아봐도 되거든. 찾아보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사귀자 그래서 사귀기로 했어. 여친이 사귀자 그래서 사귀기로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선물 뭐 줄까? 핸드백을 산다 칩시다. 핸드백을 사줬어. 그 좀 너무 크게 웃으면 강하고 불편하잖아요. 핸드백을 사줬는데 엄마 얘가 핸드백을 봤더니 갑자기 헤어지재. 그럼 헤어지자 그럼 좋다. 헤어지는 건 되지만 뭐 해야 돼요? 야 그럼 핸드백을 돌려줘. 아니 너무 나를 쓰레기로 보지 말고. 이게 맞죠? 아니요. 이게 맞잖아. 맞죠? 수업 좀 하자. 자, 지구 단위 계획을 누가 수립한다고? 엄마가. 맞나요? 보통 지자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개인이. 맞나요? 그래서 속도 대단히 느리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공부 계획을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서울대 갈래. 나 공부 계획 좀 세워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민간 제한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이고 나머지 한 개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거든요. 맞나요? 자,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 민간이 민간 제한으로 뭐 개발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요 동네가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또는 녹지 지역이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또는 자연 녹지 지역이겠지만 녹지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민간이 개발하겠다라고 한다. 그럼 지자체에서 선물을 줘야죠. 뭐요? 그러면 종전에 종상향을 해줘야죠. 종전의 용도 지역이 뭐였든지 간에 여기를 최소한 2종 일반 정도는 올려줍니다. 그래야 개발하겠죠. 2종 일반을 쓰겠습니다. 맞나요? 근데 그냥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지들이 용도 지역에 맞춰서 막 개발해버리겠죠. 그죠? 그럼 규제를 줘야 되겠네? 누구요? 2종 일반 주거지역 하면서 뭐가 같이 와요? 그렇지. 지구 단위 계획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헤어지자 그러네? 사업이 나가리가 되네? 나가리라면 또 그런가? 그러면 개발 구역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2종 일반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이거 다시 종전의 1종 일반 또는 녹지 지역 등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돌려줘가 이거네. 맞나요? 이게 맞죠. 근데 이게 쌤이 뻔한 건데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경매가 나면 어찌 되겠어요?
이때 경매가 나오면 뭐라고 써놨어? 이때 만약 경매가 나온다.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 더하기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회원님들이 조사를 뭘 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니 이거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왜 했나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또는 그 사업 시행자 망해가지고 이거 지구 단위 계획 다시요. 여기 뭐 지역주택조합 해제될 거래요. 그러면 회원님들이 뭔 생각하냐면 우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네. 해제되면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도로 되게 번듯한 땅인데 와 엄청 좋네. 그게 아니라고요. 요거까지 같이 내려가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알아봐야 될 게 지구 단위 계획만 알아보면 됩니까? 종전에 지구 단위 계획 성격이 시어머니가 있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이다. 맞나요? 그게 있는 거다. 그럼 그 사업이 해제가 되겠다라고 하면 종전 용도지역이 뭔지까지 반드시 같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거 놓치면 이거 낭패 본다니까. 이거 놓치면 이거 완전 낭패 봐요. 수원에 예전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재개발구역 수원 내 재개발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수원역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수원역 쪽에서 되게 번듯한 데로 보면 겁나게 좋은 땅이 있었어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정비구역이 있대. 그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 물건 너무너무 좋은 거였어요. 우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정비구역 잘 안 돼가지고 해제 동의를 받고 있대요. 엄청 좋네 하고 수원시에 알아봤더니 종전 용도지역이 일종 일반이래. 아유 그러니까 저기 어디고 그 양주 고읍에 스타벅스 DT 기억나시나요? 녹지지역을 딴 거. 거기도 원래 용도지역이 준주거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어요. 준주거 지역의 녹지지역 사이에 웬 준주거 이상하죠? 준주거 지역을 주고 거기를 그 양주시의 버스터미널로 그 일대를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 개발이 지지부진했거든. 그래서 양주시로 알아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고. 그래서 그 땅이 매매가 위치가 좋잖아요. 위치가 좋은데 매매를 선뜻 못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 매매를 선뜻 못했던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 버스 정류소로 돼 있고 이러니까 버스 터미널 돼 있고 이러니까 그 해제가 되면 그때 사야지라 한 거야. 그래서 양주시 알아보니까 이제 해제 거의 다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허가 조건부로 샀죠. 우리가 계약금 먼저 20% 줬거든요. 60m짜리 땅이 10억 넘게 계약금 먼저 주고 그 어른한테 계약금 먼저 20% 주고 그 생산 녹지로 지구 단위 계획 해제되고 생산 녹지로 낮아지면 준주거가 생산 녹지로 낮아지면 그때 내려오고 한 달 뒤에 잔금 치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잡았죠. 미리 잡고 지구 단위 계획 해제되고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로 다시 내려오고 잔금 치고 3분의 1 땅에 스타벅스 개발하고 나머지 땅에다가는 탑10 개발했는데 요즘 기분이 제가 조금 좋은 게 스타벅스 80억에 팔고 탑10 100억에 팔았거든요. 짓는 비용 얼마 들지 생각하더라도 그죠? 땅 60억에 사가지고 스타벅스 3분의 1은 스타벅스 80억, 탑10 100억 되게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와 돌아버리겠네 이러면서. 그런데 그나마 좀 마음이 좀 나은 게 뭐냐면 그 탑10이 100억에 팔면 너무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그 탑10이 하루에 1억을 파네. 하루에 1억을 파는 거예요. 한 달에 30억을 파는 거예요. 지금 물론 동절기라서 매출 좋을 때지만 30억 팔면 수수료 탑10이 이제 입지마다 좀 나는데 그 정도 되면 수수료 14주거든요. 13은 얼마야? 30억 곱하기 13은 예? 한 달에 월세가 4억 얼마죠? 예? 그럼 1년이면 월세가 50억 좀 나오겠죠? 100억에 샀는데 2년이면 월세 다 뽑아. 근데 그 이야기를 아유 좀 낫더라고. 와 우리 수강생 그 꼴까지 갔으면 나 어떻게 100을 예, 그 꼴 보기 전에 딱 팔아가지고 어우 다행이다. 나중에 만나면 그 100 하루 1억 한다 알고 있냐면 약을 먹어야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그래서 무시하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 개발해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규제로 걸려가지고 형님들이 실수하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많이 어려서요. 많이 어려웠으면 성장관리권역에 계획관리지역에 도로개통하기 2년 전에 6m 도로 접한 거 요것만 가져가도 됩니다. 자 요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수영보상편 아예 투자금 0원으로 10m씩 수익 난 사례 그런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